햄릿입니다. 오늘은 킹덤 아신전을 보기 전 생사초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은 생사초라는 풀을 이용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초라는 의문의 풀이 가진 성질과 특성은 그 환경에 따라 죽음에서 되살아난 생사역들의 특징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런다고 역병을 막을 방도가 생길 것 같으냐? 이 풀을 좀 더 살펴보면 분명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킹덤 시리즈에서 언급되어진 생사초 서식지는 경상 땅을 비롯한 하삼도, 경기, 강원, 황해 등 조선 땅 곳곳에 생사초가 자라나고 있음이 밝혀졌었습니다. 킹덤 아신전은 북녘 땅을 배경으로 무려 100년 동안 출입이 통제된 폐사군에 생사초가 자라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압록강 국경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성저 야인 아신이 병약한 어머니를 치료할 약초를 찾던 도중 이 폐사군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북녘에 누군가가 생사초를 팔았단 말인가? 확실합니다. 조선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사초가 한 사람에 의해 퍼진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정확한 사용법까지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생사초를 사용해 죽은 이를 살려내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 무서운 풀을? 그 풀을 판 이가 그리 일러주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병상일지를 써내려갔던 이승희 의원은 생사초의 존재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로부터 알게 된 것일까? 이것이 죽은 이를 되살린다는 그 풀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이승희 의원은 조선에서 생사초의 사용법을 병상일지에 기록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사초라는 풀을 접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진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승희 의원이 사용했던 생사초의 활용법은 압록강에서 누군가에게 생사초를 얻어왔다던 이들과 흡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죠. 이 풀들 언제부터 이곳에 있던 것이냐? 그것이 저희들이 심은 것이옵니다. 이승희 의원은 해원조씨 조학주의 부름에 비공식적으로 생사초를 사람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생사초를 진흙에 뽑아낸 진액을 침에 묻혀 망자의 임당열에 꽂으면 한시진 후 피와 살을 탐하는 괴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 시간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자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생사초는 부패가 시작된 시체들보다 더 신선한 것을 원했고, 조학주 대감에겐 까마귀들의 만찬이 된 망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죠. 생사초는 죽은 것보다 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그렇다고 살아있는 병사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요. 수망촌 병자들을 죽입시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자고요. 경상 땅 상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수망촌에 대학살이 벌어졌고, 그들은 피와 살을 탐하는 생사역이란 괴물이 되어 왜군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사초의 진액으로 되살아난 자들은 병을 옮기지 않았단 것이죠. 병증이 전염되기 시작한 것은 동래, 치유런, 생사역에 물린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 며칠 후 죽음에 이릅니다. 생사역에게 물렸던 이승희 의원의 제자 단이는 동네 지유런으로 옮겨지게 되고,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사람 고기인 줄 모른 채 단이를 먹어버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을 가한 감염된 고기를 먹어버린 사람들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고 사망하게 되며 다시 살아나 피와 살을 탐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그 괴물에게 물린 사람들도 괴물로 변하였습니다.
생사초의 진액으로 죽음에서 되살아난 자들은 감염성이 없었지만 감염된 고기를 먹은 살아 숨쉬고 있던 사람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염성 또한 물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사역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생사초의 잎에는 충의 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알이 몸속에 퍼져 충으로 자라나 천국에 닿으면 죽은 자들은 인위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이죠. 허나 물렸다고 해서 모두 괴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생사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생사초는 찬성지를 좋아하여 따뜻하고 더운 봄, 여름에는 충이 깨어나지 않고 발병이 되지도 않습니다. 추위로 접어드는 가을과 초겨울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만 잠들어 있고 어둠이 되면 생사역으로 깨어나게 되죠. 이후 1년 중 가장 추운 동지부터 입춘까지 낮가방 가리지 않고 죽음에서 되살아난 자들은 피와 살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햇빛이 아니었어. 온도였어. 이지를 상실하고 사람의 피와 살만을 쫓았던 생사역들이 온도 때문에 불을 두려워했다면 차디찬 물속에는 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물은 왜 그리도 무서워했던 걸까요? 생사역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물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을 지배하고 있던 충들이 기생하고 있던 몸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생사역에게 물린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기 전 물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까지 닿지 못한 충이 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가열된 생사초는 왜 전염병을 만들어낸 것인가? 생사초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생사초에 숨겨진 비밀들은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협할 킹덤 아신전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확실한 건 생사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킹덤 아신전을 보기 전 생사초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팬들의 곁으로 돌아온 킹덤 아신전. 이상 햄릿이었습니다.